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가세 제일 마지막에 185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간이가세자. 여지까지 배운 게 일반 가세자고 간이가세자는 일반 가세 뭐가 다른가 그것만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직전 연도, 그러니까 이게 1년치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원래는 보통 이제 과세 기간 6개월이었는데 간이가세 1년에 1년. 그래서 재화 용역, 공급 대가, 여기 대가가 시험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간이가세자 자체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카드 전폐했으면 전폐에 긁힌 금액, 그걸 가지고 판정을 내린다. 여기 공급 대가, 여기 핵심 이거예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그죠? 원래는 다 우리 일반 과세자 할 때는 공급 가액이란 말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공급 대가, 공급 가액 틀렸다고요. 공급 대가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1억 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미달한 누구만, 개인만, 그 얘기 거꾸로.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법인은 간이가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이가세 영세하니까 뭔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너 법인인데 영세, 법인도 영세할 수 그러려면 법인하지 말라고요. 개인하라고, 개인 이렇게. 그래서 800만 원 여기 있죠. 여기 1억 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만 간이가세자가 된다. 그러니까 법인은 안 된다. 법인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직전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 이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 공급 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 그 얘기 뭐냐면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사업을 시작해서 12월 31일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이에요. 1억 400이 안 되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1억 곱하기 9분의 12를 하셔야 돼요. 9분의 12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9개월치가 1억이라고요. 9개월치가 1억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9분의 11을 해가지고 이거를 환산을 해줘요. 그럼 당연히 1억 400 넘으니까 당신은 간이가세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장할,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1억이에요. 아니죠. 9개월 동안에 1억이래요. 9개월 동안에 1억이 된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12개월로 환산을 해줘서 판정을 내, 여기 있죠.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가세제 여부를 따져야 된다.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7월 1일 시작했어요. 그럼 7월 1일 해가지고 6개월에 1억이에요. 그럼 여기 6분의 12. 그럼 1년 넘으면 2억이죠? 여기 1억 400 넘자는 거야. 이 사람은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없다. 판정을 내리는 거고. 또 여기 보면 간이가세 배제업종, 여기 밑에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겁니다. 뭐냐면 최종 소비자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왜냐면 중간 단계. 그럼 간이가세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 질서의 질서 교란법? 이렇게, 그죠? 예,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간이가세자 이제 배제 업종에 보면 광업 및 제조, 이게 대부분 다 중간 단계입니다. 여기 제조업인데 여기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빵집 같은데. 이런 데는 간이가세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제조업체는 원래 안 해주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과자라든가 뭐 양복점 뭐 이런 데죠. 얘네들은 간이가세 적용이 가능하다. 대부분은 제조가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이가세 해주면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부가세 질서를 교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전문 자격사들이 있어요. 전문 자격사도 가능할 수,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변호사,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뭐냐, 그냥 혼자 막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대로 하면, 막 사무실도 막 어디 의뢰 이름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새는 다 체인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채산제 방식인데 크게 법인 하나 해놓고 나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냐, 여기 이제 부스 하나씩 얻어서 하는 거예요. 그 사용료 좀 내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규모가 작아 보이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나 어느 법인에 소속돼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다 이게 독립채산제의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인점 형태가 많다 이렇게.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싸움도 이제 많이 일어나 이렇게. 근데 나름대로는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변호사분들이 힘들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가 뭐가 잘 돼요. 그 잘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땅이 수용돼요. 수용에 대한 보상에 특화된 법인이에요. 이렇게 법무법인인데 그러면 요것만 딱 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일이 편하다고요. 근데 나 혼자 하면 누가 들어왔는데 막 형사소송도 있고 막 민사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변호사님 집에 못 가고
라꾸라꾸 침대에 아예 사무실 갖다 놓고 자면서 계속 연구하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사실은 힘들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그냥 하나만.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 이혼만 이제 전담하면 되잖아요. 다른 필요 없이 이렇게. 요새 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많아요. 사실 제일 안 돼야 돼. 아니, 결혼했는데 왜 이혼을 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혼을 되도록이면 안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자꾸 막 이혼 많이 막 조장하는 거죠, 이렇게. 조장한다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돼야 돼. 이거 못 해먹겠다. 그게 누가 돼야 돼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나 못 해먹겠다. 왜? 이혼 건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이렇게. 근데 아무튼 이런 분들 하면 얼마나 뭐 더 뜯어낼까 뭐 이런 거 하면 많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요게 이런 분들 힘들다. 하지만 우리 이제 밖에서 보는 시각은 뭐예요? 제일 좋은 직업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간이가세자가 되면 안 된다. 배제 업종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간이가세자는 이제 사업장별로 이렇게 판정을 내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한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급대가 합계,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우로 봤을 때는 한 8천씩 두 개 가지고 있어. 1억 6천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을 과연 간이가세 해주는 게 맞겠냐?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다. 아무튼 요거 간이가세 배제업종 이런 거 좀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거의 핵심은 법인은 안 되고 개인만 된다. 간이가세자의 금액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세법이 뭐 개정되거나 늘 그런 금액 같은 거 조금씩 조정되고 세상이 사실은 뭐 거꾸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간이가세자가 없어져야 부가세가 이제 좀 질서가 좀 잘 잡히고 그리고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말하면 세금을 더 내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냐? 당장에 내가 지금 막 부가세 막 내야 되고 하니까 나를 간이가세자만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간이가세자 자체가 세금에서 발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부가세 질서를 왜곡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조금 누군가 좀 나서가지고 좀 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간이가세자가 없어져야 좋다고, 대한민국 자체가. 이렇게. 그리고 부가세율 자체를 낮추는 게 좋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자, 밑에 간이가세자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간이가세자는 일반과세 동일하게 세금 발급의 원칙인데 단 여기 있죠. 간이가세자 하더라도 영세율 규정과 미등록 가산세 규정 똑같이 적용받고 여기가 중요해요. 간이가세자 해당 과세 공급대가가 4,800 미만. 이게 이런 게 왜 나왔냐면 원래 4,800인데 이걸 1억 400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로 말하면 간이가세자가 아닌 사람도 그냥 간이가 막 해준 거죠. 우리가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죠?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왜냐면 이걸 무시 못해요. 이렇게 해주면. 왜냐면 음식점 뭐 이런 협회 같은 데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막 높인 거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뭐냐. 4,800 이걸 기준으로 세금 계산 발급 여부를 이제 따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납부물을 면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어요. 일반 과세자는 환급세액이 있을 수 있으면 여기죠. 간이가세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뭐냐. 4,800만 원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아예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4,800까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관리를 잘 안 하겠죠.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사각지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4,800이지만 여기에는 뭐냐? 현금 매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원래는 4,800만 원보다 더 크다고요. 하지만 그게 이제 포착이 안 될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기 4,800만 원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는 조사 자체 안 하는 거예요. 뭐 배째세 뭐 알아서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빨리 없애는 게 좋겠다. 간이가세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예정 부과와 납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정 부과 기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냐 이거예요. 직전 과세 기간에 그리고 여기가 다 뭐냐 1년을 얘기해. 이 과세 기간이 간이가세자이기 때문에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요거 일기 아니 그런 소리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간이가세자.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는 여기 1기, 2기예요. 간인 이런 게 없어요. 그냥 1년이 하나의 과세기간. 그래서 여기 6개월 요걸 우리가 뭐라는 예정 부과기간이다. 이름이 다르다. 요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예정 부과기간 끝나고 25일 이내입니다. 이렇게. 이때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다. 이렇게. 그죠? 그럴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정 부과기간에 대한 신고 나와 있죠? 여기 예정 부과기간 중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건 반드시 예정 부과기간에 대한 신고를 7월 1일에서 7월 25일 사이에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휴업또는 사업 부진으로
예정 부가기간 공급대가 합계액 요게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공급대 합계액의 3분의 1이 미달한다. 현저히 사업 부진이죠. 왜냐면 절반을 내는 건데 3분의 1가 현저히 미달한다. 그럼 예정 부가기간에 과세표 중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 신고할 수 있다. 안 하면 절반 내는 거고 안 하면 절반도 못 내겠다. 나 3분의 1만 내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신고할 수 있다. 그 다음 간이가세자 의제매입세 공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환급도 안 돼요. 여기 의제매입세 공제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간이과세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과세 유형 전환이고 요건 좀 별표를 쳐놓으시고. 자, 직전 1학년의 공급 대가가 간이과세 기준 금액에 미달하거나 초과래요. 이렇게. 그러면 일반이었던 게 간이로 바뀔 수 있고 간이가 일반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일반 과세자가 간이로 되거나 간이가 일반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간이 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장이 좀 어렵게 썼는데 일반이 간이가 됐어요. 그럼 변경 후 7월 1일부터 그 얘기 뭐냐면 여기서 써볼게요. 여기 6개월 텀을 둔 거예요. 간격을 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여기 X1년도에 요걸 가지고 그다음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1억 400이 안 되면 간이, 넘으면 일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이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일반 과세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한 2억씩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1억이 된 거예요. 그럼 간이 과세자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만약에 그냥 한 8천 해볼게요. 8천. 그럼 이 8천이라고 하는 걸 아는 때가 언제냐? 요게 1월 25일 신고할 때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제 이게 간이로 돼야 되냐? 여기서부터가 간이 과세자라고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가 간이.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일반 과세자였는데 8천이 돼서 1년 동안 그럼 이제 간이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간이할 수가 없다. 왜? 일반일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안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세용 전환될 때 무조건 6개월 텀을 두고 여기서부터가 간이다. 그거를 문장으로 써놨어요. 여기 보세요. 일반이 간이로 되면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여기서부터가 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거꾸로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 변경돼요. 그러면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시 똑같은 건데 여기 보세요. 내가 이제 뭐냐면 여기 간이 과세자에서 원래 8천이었다가 여기 X1년도에 이제 1억 5천이 된 거예요. 그럼 일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일반이라고요. 여기는 간이죠. 여기까지는 간이 과세가 여기까지는 간이 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이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게 언제냐? 7월부터 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에서 간이로 해요. 이렇게 여기 일반에서 간이로 하면 여기서부터 간이라고요. 여기까지는 일반. 이렇게 거꾸로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간이가 일반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뭐냐? 앞에 있는 6개월까지 계속 간이다. 여기 보세요. 간이 과세자가 일반, 여기서부터가 일반이고 여기까지는 간이죠? 여기까지는 간이 과세. 그러니까 6개월은 원래 걸 그대로 가라. 그러니까 일반에서 간이로 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부터 간이, 여기는 일반이라고요. 여기까지는 6개월 텀을 두란 말이에요. 이렇게. 왜? 그 사실을 아는 시점이 1월 25일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 간이 과세자가 일반이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일반이라고요. 여기까지는 간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물어,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기 핵심 요거. 간이 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이, 간이 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이 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좀 잘 신경 써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 보시고.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조금 어렵다. 그리고 제일 밑에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 간이과세 포기가 나와요. 간이과세 포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럼 공신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예요. 좋아요? 별로 안 좋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라 이런 뜻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데이트를 해요. 누구를 뭐 이렇게 해서. 그죠? 근데 어디 식당에 가는데 좀 괜찮은 이렇게 외형상 원래는 음식 맛이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좋아할 수 있지만 나를 어떻게 생각해?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간이과세자를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개인 안 하고 자꾸 법인 하려고 합니까? 개인이면 무시한다니까요. 뭔가 좀 영세해 보이고 잘 못할 것 같고 왜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법인일 때 일단 법인이야, 법인. 이렇게. 여기 보세요. 간이과세자 포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안 하고 이제 일반 과세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라. 간이과세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에 1일. 그 다음에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이게 뭐하고 똑같냐? 우리 면세 포기랑 똑같아요. 집 나갈 수 있어요? 3년 동안 못 들어옵니다. 쉽게 말해 여기도 마찬가지야. 간이과세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못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중하라는 뜻이에요. 포기할 때는. 그러니까 요게 뭐냐? 자연스럽게는 뭐냐? 내가 매출이 막 늘어나가지고 그냥 일반이 된 거.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신청서까지 할 필요. 왜냐면 내가 사업만 잘 되면 그냥 일반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면 나 일반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일 처음에 사업자 등록하러 갔을 때 저 간이하게 이렇게 얘기 안 하면 그냥 일반이에요. 일반. 근데 막 물어보거든요. 공무원이 혹시 예상 매출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저 예상 매출 뭐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1년 동안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간이를 하시죠. 이렇게.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간이과세자니까 왠지 사업자 등록증목 제출하는데 뭔가 이게 안 좋은 느낌을 주는 거야. 간이과세자 이렇게. 사람들이 상대방이 이제 간이 딱 보는 순간 뭐야 이게? 간이야? 내가 간이랑 거래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럼 일반도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간이과세 포기할 수 있다. 근데 신중하라. 나간 다음에 못 들어온다는 뜻이 3년 동안. 여기 우리 얘기했었죠. 면세 포기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포기한 다음에는 3년 동안 다시 저 면세 다시 하겠습니다.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학교 그만둘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3년 동안 못 들어. 뭐 약간 이런 느낌. 저 가출하겠습니다. 저 독립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막 추워 이렇게. 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한테 그죠? 뭐라 합니까? 나갈 때 네 마음대로 나가지만 들어올 때 못 들어와요?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얘를 이해하시면 되겠다. 근데 원래는 사업만 잘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되죠. 제가 항상 사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세무 상담할 때 뭐예요? 일단 세금 신경 쓰지 마시고 사업만 잘하세요. 그죠? 세금은 부차적인 일이니까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분들이 사업이 이제 한 2년 이상 존속되는 게 어려워 이렇게. 대부분은 다 이제 존속하고 싶지만 생각하는 사업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경쟁도 워낙 치열하고. 그러니까 연예가 똑같습니다. 연예인 하고 싶죠 이렇게. 근데 연예인 거기서 버티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예인들이 사실은 뭐 마약서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명 스포츠스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좀 우리가 봤을 때 왜 이럴까? 왜 행복할 텐데. 그죠? 근데 이번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막 해소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 자, 아무튼 요 정도를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가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